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후보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산시장은 어떤지 이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야권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장 경쟁 구도가 어떤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유근영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이제 대선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이 서울 그리고 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이제 만약 거둔다 이러면은 2016년 총선 있었죠. 그리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완전히 연패했거든요. 이 분위기를 뒤집고 대선에 대한 승리 이것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나왔고 현재 누가 제일 높은지 이 얘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다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 선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부산에서 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827명으로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박형준 교수가 34.6%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17.0%, 이현주 전 의원이 12.1%,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6.6%, 박성훈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부시장이 4.5%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야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박형준 대 김영춘, 이 양자 대결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1.5%, 김명춘 전 사무총장이 27.4%로 나왔습니다. 초반에 격차가 좀 꽤 벌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쫓아가는데 쉽지 않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반드시 비관할 이유는 없다. 그걸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때문입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과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준 교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좀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주요 후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장 경쟁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과열되기 쉬운 일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깃발만 들고 나오면은 이게 당선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두인 박형준 교수를 향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다른 경선 주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박형준 교수는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건가요? 박 교수의 장점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스스로를 확장성 있는 후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이 보수 우세 지역인 영남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산이 도시 지역이라는 특성,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타 지역 출신이 많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은 TK나 PK의 지방 지역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정치 지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이 약간 더 많을 수는 있어도 부산 내에서 진보층, 중도층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 가장 경쟁력 높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박 교수가 이걸 또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죠. 박 교수는 보수 진영 안에서 친 이명박계로 꼽힙니다. 근데 친박근혜 계와는 약간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세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좀 적거든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게 이제 국회의원
처음이자 마지막 경력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선 의원일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계속 친박한테 밀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정치권 밖에 야인 생활도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TV 프로그램엔 자주 출연해서 얼굴을 좀 친숙한데요. JTBC 썰전이나 KBS 정치합시다 이런 데 나와서 얼굴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대중에게 친숙하다는 그런 점은 정치인으로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보인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 있을 리스크,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제 이게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박형준 교수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현주 전 의원이 이런 걸 의혹을 내놨어요. 민주당이 박형준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네. 그뿐 아니라 박 교수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2012년 총선 때 무소속 후보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때 경쟁 상대가 유재중 전 의원이었는데 이 유재중 전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박 교수가 한 여성으로 하여금 이 유재중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법정 공방을 통해 유 전 의원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은 징역형을 받았는데 물론 박 교수는 이 사실을 전혀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 아니라 박 교수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참패의 책임이 박 교수에게도 있다. 이런 공격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경선 룰에 문제가 있다는 이 주장이 나오는데요. 현재 예비 경선에서 당원 20%, 여론조사 80%, 그리고 본경선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이 경선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 박형준 교수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현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예비 후보들은 이런 여론조사 방식이 당원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역선택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 교수가 국민의힘 지지층 밖에서 외부에서 또 중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면서 민주당 쪽 지지율이 좀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박 교수에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누가 나와도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런데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 올라와서 이거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후보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거티브하고 이런 일들은 쑥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원이나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이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보고 저희들이 계속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면은 박 교수가 이러한 공격들을 잘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의원도 꽤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박형준 교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 그러면은 보수 여전사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걸 자처하고 스스로 좀 지지층을 쌓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콘크리트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강하게 보여주겠지만 이게 거꾸로 이제 중도 확장을 해나가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 또 이 점을 짚고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자 이 전 의원은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흠잡을 게 없으면 그런 모호한 이야기로 흠을 잡느냐. 비리나 사생활 의혹으로 흠잡을 게 없으니 실체 없는 모호한 이야기를 한다. 중도층은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인데 그 실망한 분들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강하게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그 분들의 분노를 대변해 아주 강력하게 싸울 때 외연도 확장되는 것이라며 보수 여전사로서 그 공격력이 중도 외연의 최선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기도 했거든요. 또 부산에서 정치를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현재 당내 적합도 2위를 하고 있는 결과가 확장성이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후보로 확정되면 더 엄청난 확장성을 보일 것으로 자신한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이 지금 한 말에는 좀
양면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 대통령이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실망을 하고 돌아서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문의 그런 그 세력과 그 동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지지를 보내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또 개중에는 여기서 강성 보수에는 오히려 더 거부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전 의원이 지금 부산에서 활동한 적이 없지만 지금 당내 지금 2위권 후보로 됐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바꿔 말하면은 그동안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총선 또 이와 같은 또 보궐선거 이런 게 나오면 기회주의자처럼 이제 부산에 둥지를 트고 여기에서 뭔가를 좀 얻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 국민의힘 이렇게 진영을 좀 옮겨다는 거 이것도 비판을 받을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은 바쁜데 얼마 전 예상치 못한 복병을 또 만났습니다. 그 선거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캠프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19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 이 전 의원이 나름대로 전투력이 있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구보다 파이팅이 넘치고요. 게다가 이 전 의원이 박형준 교수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선 룰에서 여성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비 경선에서는 20%, 본 경선에서는 1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산점이 없더라도 예비 경선에는 무난히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본 경선에서도 이현주 전 의원이 선전한다면 이 여성 가산점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얘기는 뭐 그런 정도로 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 그 부산시장 선거에 눈에 띄는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데 정치 신인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선으로 또 보니까 신인 트랙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신인 한 명은 반드시 본 경선에 올린다. 뭐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성원 전 부시장이 이제 정치 신이니까 이러한 그 가산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박 전 부시장은 이제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상당히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정치권이 박 전 부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박성훈 전 부시장은 오거돈 부산시장 때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왔거든요. 원래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박 전 부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후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로 옮기지는 않고요. 행정부에 계속 남아서 경제관료로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젊고 유능한 경제관료 이 경력이 있다는 점이 정치권에서도 꽤나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이 생활정치의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여야 사이에 첨예한 정치 논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 각 시민들, 도민들이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이 삶에 와닿는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에게 유권자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이 박 전 부시장과 같은 인물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부산 정가에서는 박성훈 전 부시장을 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물밑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 의원은 본인이 이 부산시장을 지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부산에서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지 기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부산시장 후보로 본인이 거명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 의원과 같은 이게 중진 의원이 박 전 부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면은 굉장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었던 박형준 교수는 친이명밖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친박근혜계 이렇게 지금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산시장 경선을 두고 묘하게 이제 친이계와 친박계가 이렇게 좀 대결하는 이런 양상이 또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과거에 친이계였던 박형준 교수가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반 박형준으로 좀 연대해가는 뭐 약간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박형준 교수도 책임이 있다. 그때 일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비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박성훈 전 부시장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고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부시장은 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상당히 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남들 욕 좀 하지 마소. 이런 말을 시민들에게 많이 듣는다. 선거 나온 사람들이 서로 싸워대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말이다. 정책, 공약 준비하고 말하기도 바쁜 마당에 남 이야기에 시간을 쓸 생각도 없다. 정치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진심으로 그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자, 그 국민의힘 후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앞에 이제 저희들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얘기 그리고 민주당과 그 가덕도 신공항 뭐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방문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들과 기념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유력 후보인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1호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뜨는 시장이 되겠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을 보면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 폄하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악설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가덕도 신공항이 이 부산 민심에서 심상치 않은 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자 태도를 점차 조금 바꿔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비교하면은 이 전격적으로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확실히 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그 두 당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덕도 신공항은 이 PK 지역에서는 찬성하지만 TK 지역은 이 TK의 대구 통합 신공항의 수요를 빼앗길 수 있다는 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 TK와 PK 이 두 지역 사이에 이견이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도 여기에 뭐 명확한 태도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부산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그 가덕도 신공항의 이슈를 선점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은 여당이 하는 일을 좀 어떻게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도 또 모양새가 이상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1월 3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민주당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1주 전인 1월 2주차보다 5.2%포인트 오른 31.3%,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1.4%포인트 내린 28.7%로 집계됐습니다. 1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국민의힘이 38.8%, 민주당 21.3%로 국민의힘이 17.5%포인트나 앞서 있었는데 2주 만에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그 후보 자체 경쟁력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심이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도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양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그 김영춘 전 사무총장이 뭐 자신의 호를 가덕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그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부산시장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계속 준다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바로 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3선 의원을 했고요.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데다가 잠재적 대선 주자로도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묘하게 국민의힘 후보들과는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우선 김영춘 전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했던 이 박형준 교수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민주당 박인영 시의원과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은 여전사라는 이미지가 좀 겹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했던 변성환 전 부시장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변 전 부시장과 함께 부산시청에서 일했던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이 출마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묘하게 이렇게 짝을 이룬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주당의 이 분위기는 국민의힘하고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후보들이 선의 경쟁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팀을 이루어가는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로 지적을 하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당내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양쪽에서 여전사 이미지를 지녔다는 이 박인영 시의원과 이현주 전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박 시의원은 출마한다는 뜻을 밝힌 뒤에 국민의힘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교수를 계속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전 의원도 여전사의 공격력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공격력의 방향이 상대당이 아니라 이 박형준 교수라는 점이 좀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 우세가 점쳐지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경선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선이 너무 과열되면 이 당내 후보들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이 부산의 여론 흐름 등을 민주당에 쏠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민의힘 그 후보 중심으로 부산시장의 선거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그 예비 후보들을 다 거론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권 중심으로 살펴봤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점을 좀 덧붙여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 재보궐선거의 그 국면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채널 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여기에 이제 어떤 후보들이 진출하고 있는지 이 후보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살펴보고 여기에 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